강력한 백만장자가 어느 식당에서 저녁을 먹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는 웨이트리스를 공개적으로 모욕했습니다.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백만장자의 과거의 일부였던 거예요. 다음에 일어난 일은 모두를 놀라게 했습니다. 이 감동적인 이야기를 듣기 전에 채널을 구독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한일정 식당은 금요일 밤이 특히 바빴다. 지우는 흠잡을 데 없는 제복 위에 검은색 앞치마를 두르고 와인잔이 담긴 쟁반을 능숙하게 균형을 잡았다. 그녀의 발걸음은 정확했고 웨이트리스로서 수년간의 경험을 통해 계산된 것이었습니다. 그녀의 섬세한 얼굴에는 방해, 부드러운 빛이 반사되었고 3가지 직업을 가진 사람의 피곤함이 드러났다. 6번 테이블 특별 요청이에요. 그녀는 레스토랑에서 가장 인기 있는 테이블 중 하나에 다가가며 중얼거렸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앞으로 일어날 일에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서울의 가장 영향력 있는 사업가 중 한 명인 김민준 씨는 몇몇 임원들과 함께 테이블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이탈리아식 정장과 흠잡을 데 없는 자세는 지우가 기억하는 그에 대한 기억과 대조적이었다. 15년 전 두 사람 모두 사랑만으로 어떤 장애물도 극복할 수 있다고 믿었던 그때의 그는 몽상가였다. 그녀는 잠시 주저했지만 그녀 안에 있는 전문가적인 면이 승리했습니다. 그는 특유의 우아함으로 테이블에 다가가서 와인잔을 제공하기 시작했습니다. 민주는 사업에 대한 열띤 토론에 몰두해 몸짓을 하고 있었는데 지우가 마지막 잔을 따르는 순간 갑자기 움직였다. 붉은 와인이 그의 비싼 정장에 쏟아졌고 그가 입고 있던 흰색 셔츠도 얼룩졌습니다. 그 뒤에 이어진 침묵은 귀가 터질 듯한 소리였다. 그 자리에 앉은 다른 임원들은 민준의 폭발적인 성격을 잘 알고 있었기에 숨을 참았다. 이 정장이 얼마인지 아시나요? 그의 목소리가 면도날처럼 공기를 가르며 울렸다. 그건 당신이 이곳에서 1년 동안 버는 것보다 더 많은 거야. 지우는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바닥만 바라보았고 민주는 계속해서 분노를 터뜨렸다. 그의 말은 마치 독이 묻은 화살과 같았고 그 말 하나하나가 그녀의 직업적 존엄성뿐만 아니라 그녀가 묻어두려고 애썼던 과거의 기억까지도 공격했습니다. 무능하군요. 어떻게 그런 서투른 사람을 소위 인류시설에서 일하게 할 수 있을까요? 민주는 점점 높아지는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고 다른 손님들의 주의를 끌었다. 그때 지우는 마침내 고개를 들었고 그녀의 눈은 그의 눈과 마주쳤다. 즉각적으로 알아차리지는 못했다. 분노가 여전히 민준의 시야를 가렸다. 하지만 두 사람의 눈이 마주친 순간 뭔가가 바뀌었습니다. 어두운 밤에 번개가 치는 것처럼 한순간의 기억이 그의 머릿속에 번쩍였다. 지우? 그의 목소리는 이제 낮아져 거의 속삭임에 가까웠다. 그녀의 얼굴은 여전히 무표정하고 전문적이었지만 그녀의 눈은 억눌린 감정의 폭풍을 드러냈다. 불편을 끼쳐드려 죄송합니다, 선생님. 세탁비는 식당에서 부담하겠습니다. 민준이 무슨 말을 할 수 있기 전에 지우는 이미 식당 테이블 사이로 사라져버렸다. 그는 그 자리에 서서 멍하니 서 있었고 양복에 묻은 와인 얼룩은 완전히 잊혀진 상태였다. 그가 마음 깊은 곳에 간직했던 기억들이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빗속에서의 첫 키스, 속삭이던 약속, 공유했던 꿈, 그리고 그 모든 것이 끝난 방식교 자리에 앉은 임원들이 다시 업무 대화를 시작하려고 했지만 민주는 더 이상 집중할 수 없었다. 그의 눈은 다른 웨이터들 사이에서 지우를 찾았고 그의 마음은 방금 일어난 일을 처리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녀는 어떻게 거기에 갔을까? 왜 웨이트리스로 일했나요? 그리고 왜 15년이 지난 후에도 그녀를 볼 때마다 그의 심장이 두근두근 뛰었을까? 식당 매니저가 다가와서 이 사건에 대해 사과했지만 민주는 거의 듣지 못했다. 그의 마음은 15년 전 삶이 더 단순해 보였고 자신의 선택이 그렇게 무겁지 않았던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는 마침내 매니저에게 대답했고 테이블에 있던 모든 사람을 놀라게 했다. 그것은 단지 사고일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게 괜찮지는 않았어요. 민주는 두 사람의 만남이 우연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다. 그가 자신의 사업 제국과 세심하게 계획한 삶으로 통제하고자 그토록 노력했던 운명은 그저 그에게 장난을 친 것일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옷은 망가지고 자존심도 상한 채 그 레스토랑에 앉아있는 그는
어쩌면 과거의 유령과 마주할 때가 왔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나머지 저녁 식사 내용은 그의 기억 속에서 흐릿하게 지나갔다. 논의해야 할 계약, 마무리해야 할 거래는 그날 밤의 게시 앞에서는 모두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보였다. 지우는 더 이상 그의 테이블에 나타나지 않았고 다른 웨이터가 그 자리를 대신했다. 하지만 그녀의 존재는 향기처럼 공기 중에 남아 있었다. 마침내 일어나서 떠나려고 하자 민주는 테이블에 명함과 후한 팁을 남겨두었다. 카드 뒷면에는 그는 단호한 필체로 우리 대화가 필요해 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는 그것이 사소한 일이고 심지어 비겁함일지도 모른다는 것을 알았지만 시작이었습니다. 무엇의 시작인지는 아직 확신할 수 없었다. 그가 레스토랑을 나서자 밤바람이 그의 얼굴을 때렸고 그와 함께 그가 오랜 세월에 걸쳐 내린 선택들의 무게가 실려왔다. 민주는 외제차에 올라탔지만 차는 곧바로 시동이 걸리지 않았다. 그는 거기 서서 한일정의 정면을 바라보며 와인과 관련된 단순한 사고가 자신이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큰 일을 촉발했다는 것을 생각했다. 지우는 새벽 2시에 식당 뒷문을 닫았고 마침내 그녀의 근무가 끝났다. 그녀는 낡은 코트를 어깨에 고르며 시원한 이른 아침 공기가 지친 몸을 감쌌다. 그녀의 주머니 속에 있는 민준의 카드는 무게가 납처럼 무거웠다. 다시 읽지 않아도 무엇이 쓰여 있는지 알 수 있었다. 어머니! 길 건너편에서 14살 딸 유나의 달콤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소녀는 24시간 식당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항상 어머니가 일을 마칠 때까지 기다렸고 밤에 그녀를 돌봐주는 이웃인 숙자 여사가 함께 있었습니다. 이렇게 늦게까지 깨어 있으면 안 돼요, 아가씨. 지우는 엄하게 말하려고 노력했지만 그녀의 미소에는 딸을 본 기쁨이 배어 있었다. 잠을 잘 수 없었어요. 유나는 숨을 헐떡이며 대답했다. 펌프가 거의 없어졌어요. 지우의 가슴이 조여왔다. 유나의 천식을 치료하는데 그녀의 자원의 많은 부분이 소모되었고 가장 효과적인 약은 점점 더 비싸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밤에는 웨이트리스로 낮에는 간호조수로 일했고 주말에는 재봉일도 했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에 지우는 민준과의 만남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녀가 그토록 애써서 숨겨두었던 기억이 되돌아오며 과거의 순간들이 그녀의 마음을 가득 채웠다. 15년 전 그녀는 간호학과 학생이었고 민준은 막 자신의 제국을 건설하기 시작한 젊은 사업가였습니다. 두 사람은 그녀가 인턴으로 근무하고 있는 병원의 자선 행사에서 만났습니다. 그 사랑은 즉각적이고 압도적이었습니다. 1년 동안 그들은 약속과 꿈으로 가득 찬 강렬한 로맨스를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민주는 아무런 설명도 없이 그냥 사라져버렸습니다. 모든 연락 시도는 무시되었습니다. 그녀는 2주 후에 자신이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지만 그는 이미 도시를 떠난 후였고 그녀의 자존심 때문에 그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유나의 목소리에 지우는 다시 현실로 돌아왔다. 그들은 오래된 건물의 3층에 있는 자신들이 살고 있는 작은 아파트에 도착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요. 그냥 피곤할 뿐이에요. 지우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딸을 위해 펌프를 준비했다. 어서 이걸 쓰고 바로 잠자리에 들자. 유나가 잠자리에 들 준비를 하는 사이 지우는 주방 테이블에 앉았고 그녀의 손에는 여전히 민준의 카드가 들려 있었다. 레스토랑에서 굴욕을 당한 것에 대해 그녀가 느꼈던 분노는 좀 더 복잡한 것으로 변했다. 원망과 호기심, 그리고 결코 완전히 치유되지 않은 오랜 고통이 뒤섞인 감정이었다. 그의 휴대전화가 그가 낮에 일하던 병원에서 온 메시지로 진동했다. 그것은 긴급히 수혈을 필요로 하는 중증 환자인 김나리 씨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지우는 성을 읽으며 눈살을 찌푸렸다. 우연히 너무 지나친 걸까? 메시지에는 나리가 희귀한 혈액형을 가지고 있고 지우는 병원 데이터베이스에 등록된 몇 안 되는 적합한 기증자 중 한 명이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녀는 수년 전 간호조무사로 일하면서 이러한 적합성을 발견했습니다. 지우 씨, 가능한 한 빨리 연락 주세요. 급한 일이에요. 그녀는 시계를 보았다. 오전 3시 15분. 그는 방에서 유나의 고르지 못한 호흡을 들을 수 있었다. 그녀는 마침내 잠이 들었기 때문이다. 거의 비어있는 흡입기가
침대 옆 탁자 위에 놓여 있었고 그것은 그의 재정적 걱정을 끊임없이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지우는 다시 민준의 카드를 받아 손가락 사이에서 뒤집었다. 그의 필체는 변함없이 굳건하고 단호했다. 잠시 동안 그녀는 자신이 알던 소년을 기억해냈다. 그 소년은 불과 몇 시간 전에 그녀를 굴욕시켰던 오만한 남자와는 너무나 달랐다. 그는 일어나 아파트 창문으로 가서 결코 잠들지 않는 도시의 불빛을 바라보았습니다. 민주는 아마도 어딘가의 호화로운 펜트하우스에 살고 있을 겁니다. 밤마다 숨쉬기 힘들어하는 딸이 있다는 걸 전혀 모른 채 말이죠. 구급차 소리가 이른 아침의 고요함을 가르며 들려왔고 지우는 병원에서 온 메시지를 떠올렸다. 그녀는 아직 몰랐지만 그들의 삶은 둘 다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얽히게 되었습니다. 그는 그 카드를 다른 숨겨두고 싶은 기억들과 함께 주방, 서랍에 넣어두었습니다. 내일은 또 다른 하루이고 3교대 근무가 이어질 것입니다. 기억에 머물거나 만약에 빠져들 시간은 없었습니다. 지우는 누워있기 전 다시 한번 유나의 호흡을 확인했다. 그 소녀는 이제 더 편안하게 잠들었다. 그녀의 천사 같은 얼굴이 아버지를 너무나 닮았어서 때로는 아버지를 보는 것만으로도 아팠다. 지우는 한숨을 쉬며 침대에 누웠다. 잠이 들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릴 거라는 걸 알았기 때문이다. 운명은 민준을 다시 그의 길에 놓아두었고 무언가가 이번에는 그를 멀리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그에게 알려주었다. 문제는 15년이 흐른 지금 그녀가 오랫동안 묻어왔던 진실을 마주할 준비가 되었는가 하는 점이었습니다. 민준은 그날 밤 잠을 잘 수 없었다. 도시가 내려다 보이는 호화로운 펜트하우스에서 그는 앞뒤로 왔다 갔다 하며 지우의 모습을 마음속에 새겼다. 와인 얼룩이 묻은 양복은 여전히 안락 의자 위에 걸쳐져 있었고 모든 것을 바꾸어 놓은 만남의 조용한 증인이었습니다. 아침 6시에 전화가 울렸습니다. 그 사람은 그의 어머니였는데 그녀의 목소리는 목이 메어 있었다. 민준아, 내 언니 날이 더 심해졌어. 병원에 있어. 20분 후 그는 자생병원의 무균 복도를 걸어 들어갔습니다. 그는 대기실에 앉아있는 그의 어머니, 혜진 여사를 보았는데 그녀는 커피 한 잔을 들고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도나 혜진 씨는 의사들은 그녀에게 긴급 수혈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혈액형은 매우 드뭅니다. 그들은 호환되는 기증자를 찾고 있습니다. 민주는 좌절감에 얼굴을 쓰다듬었다. 그녀의 여동생 나리는 수개월 동안 자가면역 질환과 싸워왔습니다. 그는 하늘과 땅을 뒤집어보고 최고의 전문가들에게 조언을 구했지만 아무것도 도움이 되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김 선생님? 간호사가 다가왔다. 의사가 당신과 통화하고 싶어 합니다. 사무실에서 태수 박사는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저희 데이터베이스에서 호환되는 기증자를 찾았습니다. 그녀는 실제로 병원 직원입니다. 저희는 그녀에게 연락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뭐든지 할게요. 민준이 재빨리 대답했다. 얼마나 지불해야 하나요? 돈 문제가 아닙니다, 김 선생님. 헌혈은 자발적인 행위입니다. 하지만 기증자가 오늘 올 것이라고 이미 확인했다는 소식이 기증자에게서 나왔습니다. 그로부터 몇 시간 후 민준은 병원, 식당에 있었는데 24시간도 차에 되지 않아 두 번째로 세상이 뒤집히는 경험을 했습니다. 지우는 전날 밤에 웨이트리스로가 아닌 간호조무사 유니폼을 입고 병원에 들어왔다. 그들의 시선이 다시 마주쳤고 이번에는 피할 곳이 없었다. 지우가 다가왔다. 그녀의 전문적인 태도는 감정을 감추고 있었다. 그녀는 목소리를 가다듬으며 나리킴에게 기부를 하러 왔어요 라고 말했다. 민주는 우연의 무게를 느꼈다. 지우야 아니요. 그녀가 그의 말을 가로채며 말했다. 저는 건강 전문가로서 여기 있습니다. 그 이상은 아닙니다. 그가 대답하기도 전에 10대 소녀 한 명이 헐떡이며 식당으로 달려왔다. 엄마, 유나는 지우를 찾으며 불렀다. 시간이 정지한 듯했다. 민주는 그 소녀를 관찰했다. 그 소녀는 매일 아침 거울에서 보던 것과 똑같은 눈, 똑같은 얼굴형을 가지고 있었다. 그 깨달음은 그의 배에 주먹을 맞은 것처럼 느껴졌다. 지우는 딸에게 달려가서 천식용 흡입기를 가져오는 것을 도왔다. 그의 눈은 마비된 민준의 눈과 마주쳤고 밝혀진 진실 앞에서 그의 확신은 무너졌다. 그는 말하기 시작했다. 네,
지우는 유나를 꼭 껴안은 채 단순하게 대답했다. 그녀는 당신의 딸이에요. 그 뒤에 이어진 침묵은 귀가 터질 듯한 소리였다. 유나는 숨을 고르며 호기심, 어린 눈으로 어머니에게서 유령을 본 듯한 멋진 옷차림의 남자로 시선을 돌렸다. 왜 나한테 한 번도 말해주지 않았어요? 민준의 목소리가 쉰 목소리로 나왔다. 민준아, 넌 사라졌어. 넌 도시를 바꾸고 폰도 바꿨어. 내가 네가 임신했다는 걸 알았을 때 넌 이미 새 삶을 꾸려가고 있었어. 진실은 눈사태처럼 그에게 덮쳐왔다. 그가 자신의 사업 제국을 건설하고 오늘날과 같은 강력한 사람이 되는 동안 그의 딸은 아버지 없이 자라 숨쉬기 힘들어하는 반면 그녀의 어머니는 딸을 부양하기 위해 세 개의 직장에 다녔습니다. 지우 씨, 간호사가 나타났습니다. 우리는 기부를 받을 준비가 되었습니다. 지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윤에게 돌아섰다. 여보, 여기 카페에 있어. 1시간 후에 돌아올게. 내가 그녀를 데려갈 수 있어요. 민준이 충동적으로 제안했다. 지우가 그에게 보내는 눈빛은 차가웠다. 그녀는 14년 동안 아버지 없이 지냈습니다. 그녀는 1시간 더 기다릴 수 있습니다. 지우가 컬렉션 룸으로 향하는 동안 민준은 유나와 함께 식당에 남았다. 두 사람 사이에는 불편한 침묵이 흘렀다. 소녀는 주스 속에 빨대를 가지고 놀며 그에게 호기심 어린 시선을 던졌다. 저의 어머니를 아시나요? 유나는 마침내 물었습니다. 민준은 가슴이 조여오는 것을 느꼈다. 그렇다고 그는 대답했는데 그의 목소리는 속삭임에 가까웠다. 우리는 오랫동안 서로를 알고 있었어요. 그는 유나의 숨소리에서 쌕쌕거리는 소리가 들리는 것에 주의를 기울였다. 당신의 천식은 매우 심각한가요? 바라 가끔은요. 그녀는 어깨를 으쓱했다. 엄마는 내 약을 사려고 열심히 일해요. 하지만 펌프는 거의 없어졌고 새 펌프는 엄청 비싸요. 단어 하나하나가 그의 의식 속의 바늘과 같았습니다. 전날 밤 그는 와인 얼룩이 난 정장에 대해 불평했지만 그의 딸은 거의 비어있는 흡입기에 의지해 호흡하는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병원 반대편에서는 지우의 피가 신우이 나리를 돕기 위해 흘러갔다. 그녀는 지우의 존재조차 몰랐다. 연결, 우연, 과거의 선택 등 모든 것이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방식으로 서로 얽혀 있었습니다. 민주는 그날로 예정된 수십 개의 약속을 확인하고 휴대폰을 확인했다. 그는 단호한 몸짓으로 하나하나 취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15년이라는 긴 시간을 낭비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혈액 채취실은 기계의 부드러운 윙윙거리는 소리 외에는 조용했습니다. 지우는 시선을 천장에 고정한 채 생각을 정리하려고 노력했다. 민준과 유나의 만남은 그의 계획에 없었다. 사실 지난 이틀 동안은 어떤 일도 계획에 없었다. 저기요, 지우 씨, 간호사가 말하며 조심스럽게 바늘을 꺼냈다. 이제 천천히 일어날 수 있어요. 지우는 커피숍으로 돌아가는 동안 세상의 무게가 어깨에 실리는 것을 느꼈다. 15년간 지켜온 비밀이 그의 손 안에서 물풍선처럼 터져버렸다. 식당에서 그녀는 예상치 못한 광경을 마주쳤다. 유나는 민준이 한 말에 웃고 있었고 그녀의 눈은 수년 전 유나의 눈과 똑같이 빛나고 있었다. 아버지와 딸이 나란히 앉으니 그 닮은 점이 더욱 뚜렷해졌습니다. 엄마, 유나는 흥분해서 불렀다. 민준 씨가 오래된 스티커도 수집한다는 걸 알고 계셨나요? 제 앨범에서 빠진 스티커도 몇 개 가지고 있어요. 지우는 목에 덩어리가 잡힌 것을 느꼈다. 단 1시간 만에 민준은 유나의 취향에 대해 자신이 상상했던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가야 해요. 지우가 단호하게 말했다. 30분 후에 교대 근무를 시작해야 해요. 지우, 민준이 일어섰다. 우리는 이야기해야 해요. 모든 것에 대해서요. 이야기할 게 없어요. 그녀는 대답했지만 그녀의 목소리에는 그녀의 불안함이 드러났다. 그렇습니다. 그는 유나가 듣지 못하도록 목소리를 낮추며 주장했다. 그녀는 내 딸이야. 나는 권리가 있어. 오른쪽? 지우가 차갑게 말을 가로채며 말했다. 당신은 사라지기를 선택했을 때 당신의 권리를 잃었습니다. 그때 혜진 여사가 식당에 나타났다. 그녀는 지우를 보고 울음으로 인해 눈이 빨개진 채 크게 뜨였다. 지우, 박지우, 노부인은 믿을 수 없다는 듯이 물었다. 맙소사, 이렇게 오랜 세월이 지나서 민준이의 엄마를 보고 지우의 얼굴이 부드러워졌다.
혜진 씨는 두 사람이 사귀고 있을 때조차도 항상 그녀에게 친절했습니다. 나리는 요즘 어떻게 지내? 지우는 대화의 초점을 바꾸려고 노력하며 물었다. 당신 덕분에 지금은 수혈을 받고 있어요. 도나 혜진이 대답하며 지우와 유나 사이를 번갈아가며 눈을 굴렸다. 그리고 그 아가씨는 그런 말은 하지 마세요. 할아버지? 유나는 순진하게 물었고 생각하기도 전에 그녀의 입술에서 그 단어가 튀어나오자 어른들은 모두 얼어붙었다. 이어진 침묵은 지우의 휴대전화 소리에 깨졌다. 그녀는 두 번째 직장에서 왜 아직 출근하지 않았느냐고 물었습니다. 우리는 가야 해요. 지우는 이번에는 더 확실하게 반복했다. 유나, 가자. 하지만 엄마, 이제 유나. 민준이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갔다. 내가 태워줄게. 버스로는 갈 수 없어. 너무 추워. 그리고 유나는 우린 태워다 줄 필요 없어. 지우가 말을 가로채며 말했다. 우리에겐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하지만 그들이 떠나기 전에 유나는 전보다 더 심한 천식 발작을 다시 겪었습니다. 펌프는 마지막에 거의 효과가 없었습니다. 지우는 걱정스러운 듯이 그녀는 네부라이저가 필요해요 라고 말했다. 응급실로 데려가겠습니다. 아니요, 민준이 개입했다. 저는 밖에 차가 있어요. 지금 당장 약국에 데려다 드릴 수 있어요. 부탁해요, 지우. 제가 도와드릴게요. 지우의 자존심은 딸에 대한 걱정과 싸웠다. 유나는 숨을 헐떡이며 버스를 기다릴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좋아요. 그는 마침내 마음을 풀었다. 하지만 약국에 한해서만요. 민준의 고급차 안에서 유나는 뒷좌석에 앉아 여전히 헐떡거리고 있었다. 지우는 앞에 앉아 마치 바이올린 줄처럼 몸을 긴장시켰다. 가장 가까운 약국은 3블록 떨어져 있어요. 그녀가 말을 시작하려 하자 민준이 그녀의 말을 가로채었다. 저는 온갖 종류의 천식 약을 판매하는 더 좋은 병원을 알고 있어요. 좀 더 멀리 있지만 그만한 가치가 있어요. 여행하는 동안 민준은 백미러로 딸을 바라보았습니다. 딸이요. 숨쉬는데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녀가 힘겹게 숨쉬는 모습은 마치 그녀가 오랫동안 떠나 있었던 것에 대한 조용한 고발과도 같았다. 왜 사라졌어? 유나의 질문에 차 안에 긴장된 침묵이 깨졌고 민준과 지우는 모두 놀랐다. 유나, 지금은 이럴 때가 아니야. 지우가 중재하려 했다. 아니요, 그녀는 알 권리가 있어요. 민준이 대답하며 백미러로 유나의 눈을 마주쳤다. 나는 실수를 했습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큰 실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이 얼마나 큰 실수였는지 정확히 깨닫고 있습니다. 지우는 눈물이 터져 나오는 것을 숨기려고 애쓰며 창밖을 바라보았다. 15년간의 고통, 매일의 투쟁, 다음 약에 대한 걱정, 다음에 내야 할 청구서에 대한 걱정으로 잠 못 이루는 밤. 차는 고급 약국 앞에 멈췄다. 민준은 재빨리 떠났다가 몇 분 후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의 흡입기와 휴대용 네부라이저를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우리에게 자선은 필요 없어요. 지우가 항의하기 시작했다. 자선이 아니에요. 민준이 단호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45년간의 부재 끝에 제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일입니다. 다음 날 아침 지우는 휴대폰으로 문자 메시지가 도착하는 소리에 깨어났다. 민준은 그 도시에서 가장 우수한 폐의학과 의사를 찾기 위해 광범위한 검색 결과를 보냈고 그 주 후반에 가능한 예약 시간도 함께 보냈다. 난 이걸 받아들일 수 없어. 그녀는 중얼거렸지만 유나의 방에서 들려오는 부드러운 쉬쉬거림이 그녀를 주저하게 만들었다. 지우는 아침 식사를 준비하면서 딸이 새로운 네부라이저를 사용하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그 장치는 오래된 펌프보다 훨씬 효율적이었고 유나는 몇 주 만에 처음으로 편안하게 잠들 수 있었습니다. 엄마, 유나가 말을 시작하며 네부라이저를 얼굴에서 떼었다. 왜 그 사람에 대해 한 번도 말씀해주지 않으셨어요? 지우는 한숨을 쉬며 딸 옆에 앉았다. 복잡한 문제예요, 얘야. 그렇게 복잡해 보이지는 않아요. 그는 제 아버지잖아요. 지우가 대답하기도 전에 초인종이 울렸다. 그는 반쯤 열린 문으로 아침 식사 바구니를 들고 있는 혜진 씨를 보았다. 예고도 없이 찾아와서 미안합니다. 그 여인은 수줍게 웃으며 말했다. 하지만 저는 손녀 생각을 하느라 잠을 잘 수 없었어요. 지우는 항의하려고 했지만 유나의 희망찬 눈빛이 그녀를 멈췄다. 그는 문을 열어 딸의 할머니가 작은 아파트에 들어갈 수 있도록 했습니다.
네가 좋아하는 것 좀 가져왔어. 혜진 씨가 지우에게 말하며 바구니에서 직접 만든 치즈빵을 꺼냈다. 저는 아직도 같은 요리법을 만듭니다. 익숙한 향에 지우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는 도나 혜진의 주방에서 몇 번의 아침을 보냈을까? 똑같은 요리법을 배우며 결코 이루어지지 않을 미래를 꿈꿨을까 본 할머니. 유나는 단어를 시도하며 물었다. 아버지가 어렸을 때의 사진이 있나요? 혜진 씨는 미소를 지으며 가방을 집어들었다. 여기에 좀 있어요. 항상 가지고 다녀요. 두 사람이 오래된 사진을 들여다보는 사이 지우는 아파트에 작은 발코니로 나갔다. 그의 휴대전화가 다시 진동했습니다. 민준이었습니다. 오늘 오후에 서준 산톳 박사와 약속을 잡을 수 있었습니다. 라는 메시지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는 이 나라에서 소아천식 분야의 최고의 전문가입니다. 지우는 거절의 메시지를 입력하기 시작했지만 또 다른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지우, 널 사려는 게 아니야. 15년간의 부재를 메우려는 거야. 우리 딸을 도울 수 있게 해줘, 우리 딸. 그 말이 그의 마음속에 울려 퍼졌다. 그는 거실로 돌아와서 유나가 민준이가 특히 창피한 헤어스타일을 하고 있는 사진을 보고 웃는 것을 보았습니다. 지우, 도나 혜진이 부드럽게 불렀다. 나리가 당신을 찾고 있어요. 기부에 대해 개인적으로 감사를 표하고 싶어 해요.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녀는 유나의 이모예요. 혜진 여사가 부드럽게 말을 가로채며 말했다. 가족은 시간이 아무리 흘러도 가족이에요. 전화가 울렸습니다. 식당에서 온 전화였습니다. 지우는 민준과의 일로 또다시 꾸중을 들을 줄 알고 대답했지만 놀랍게도 다른 소식이었다. 지우 씨, 김 씨는 모든 기업 행사에 대해 레스토랑과 독점 계약을 맺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당신이 식당 매니저로 승진하기를 요구했습니다. 그녀는 전화를 끊고 깜짝 놀랐다. 그의 가슴에서는 분노와 감사가 뒤섞였다. 어떻게 그가 그녀의 삶에 그런 식으로 간섭할 수 있니? 하지만 동시에 승진하면 더 나은 근무 시간, 더 나은 급여, 유나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다는 걸 의미하죠. 엄마, 유나는 여전히 사진을 든 채로 불렀다. 오늘 나리 이모를 만나 뵐 수 있을까요? 지우는 딸을 바라보았고 혜진 씨를 바라보았고 테이블 위에 있는 새로운 네부라이저를 바라보았다. 그가 15년 넘게 쌓아온 벽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좋아요. 그녀는 마침내 마음을 풀었다. 하지만 당신의 아버지와 몇 가지 명확한 규칙을 정해보죠. 아빠라는 단어에 유나의 얼굴이 밝아졌고 지우는 민준이 좋아하든 싫어하든 지금까지 공백만 있던 곳에 이미 다리를 놓기 시작했다는 것을 깨달았다. 혜진 여사는 눈물을 글썽이며 손녀를 껴안으며 미소를 지었다. 알다시피 유나 네 엄마는 내가 아는 사람 중에서 항상 가장 강한 사람이었어. 하지만 때로는 강하다는 것은 언제 경계를 늦출지 아는 것을 의미하기도 해. 격 지우는 발코니로 돌아와서 민준에게 답장을 썼다. 우리는 협의를 받아들인다. 하지만 우리는 이야기해야 한다. 모든 것에 대해서. 그러자 즉시 대답이 왔다. 1시간 안에 도착하겠습니다. 지우는 아침 하늘을 바라보며 며칠 만에 인생이 바뀔 수 있다는 생각을 했다. 그녀가 자신의 마음과 딸을 보호하기 위해 세운 벽이 무너지기 시작했고 그녀는 그것이 좋은 일인지 나쁜 일인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할머니와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는 유나의 웃음소리가 발코니까지 들려왔다. 어쩌면 지우는 자신이나 민준이가 아니라 유나가 다리를 놓아야 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지우의 아파트는 그날 아침만큼 좁게 느껴진 적이 없었다. 도나 혜진은 주방에서 치즈빵을 한 번 더 준비하고 유나는 침실에서 이모를 만날 준비를 하고 지우는 거실에서 왔다 갔다 하며 움직이는데 그 공간은 긴장감으로 진동하는 듯했다. 10시 정각에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지우는 문을 열기 전에 심호흡을 했다. 민준이 데이지 꽃다발을 들고 서 있는 것을 보았다. 지우는 아직도 그녀가 가장 좋아하는 데이지 꽃다발을 기억하고 있었다. 그는 입술에 주저하는 듯한 미소를 지으며 비싼 선물을 가져가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라고 말했다. 그래서 의미 있는 것을 가져왔어요. 지우는 조용히 꽃을 받았고 그 몸짓은 공원에서의 데이트, 호숫가에서의 피크닉, 별빛 아래서 속삭이는 약속들을 떠올리게 했다. 민준아, 도나혜진의 목소리가 그 순간을 깨뜨렸다. 여기 와서 다행이에요. 커피가 거의 다 됐어요. 그 뒤에 이어지는
장면은 초현실적이었다. 보통 지우와 유나 두 사람만 차지하던 작은 주방 테이블에는 이제 4명이 앉을 수 있게 되었다. 치즈빵의 향기가 공기를 가득 채웠고 민준의 비싼 향수 냄새와 유나의 비누의 친숙한 향이 뒤섞였다. 그래서 민준이 말을 시작하며 딸을 감탄과 긴장이 뒤섞인 표정으로 바라보았다. 유나, 엄마가 네가 천문학을 좋아한다고 하셨어요. 소녀의 눈이 밝아졌다. 그래요. 지금 블랙홀에 대해 읽고 있어요. 블랙홀이 시간을 왜곡할 수 있다는 걸 알고 계셨나요? 흥미롭군요. 민준이 진심으로 관심을 보이며 대답했다. 언젠가 천문관을 방문할 수도 있겠네요. 지우는 그 상호작용을 지켜보며 가슴 속에서는 상충되는 감정이 뒤섞였다. 아버지와 딸이 곧바로 교감하는 모습은 아팠지만 동시에 유나의 미소는 그녀에게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었습니다. 오늘 약속에 대해서요. 지우가 집중하려고 애쓰며 말을 이었다. 당신의 도움에 감사하지만 당신이 그냥 들어와서 유나의 삶에 대한 결정을 내릴 수는 없다는 것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민주는 고개를 끄덕이며 진지한 표정을 지었다. 맞아요. 저는 이걸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하지만 배우고 싶어요. 식당은 어때요? 지우가 물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비난과 호기심이 뒤섞여 있었다. 우리 삶으로 다시 들어올 수 있을 것 같아? 그 뒤에 이어진 침묵은 무겁다. 유나는 혼란스러운 듯이 한 사람을 다른 사람으로 바라보았다. 혜진 여사는 조용히 일어나서 설거지에 대한 말을 중얼거렸다. 저는 아무것도 사려는 게 아니에요. 마침내 민준이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저는 제 실수를 만회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늦었다는 걸 알고 제가 고통을 줬다는 걸 알아요. 하지만 기회를 주시면 지금 당장 옳은 일을 하고 싶어요. 지우는 오랫동안 참아왔던 눈물이 마침내 흘러나오는 것을 느꼈다. 15년이야 민준아. 15년 동안 싸우고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내고 우리 딸이 아무것도 할 수 없이 고통받는 것을 지켜보고 유나는 모두를 놀라게 하며 일어나서 어머니를 꼭 껴안았습니다. 괜찮아요, 엄마. 엄마는 항상 나를 위해 최선을 다하셨어요. 민주는 그 광경을 지켜보며 가슴이 아팠다. 그는 이런 순간을 몇 번이나 놓쳤을까? 얼마나 많은 포옹을 하고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리고 얼마나 많은 웃음을 지었는가. 돌아갈 수 없다는 건 알아요. 그는 부드럽게 말했다. 하지만 지금 여기 있을 수 있어요. 두 분 모두를 위해서요. 지우는 눈물을 닦고 딸을 바라보다가 민준을 바라보았다. 한 번에 한 단계씩 진행합시다. 오늘 상담을 하고 그 다음에 봅시다. 나머지 오전 시간은 긴장된 대화와 예상치 못한 교감에 순간이 뒤섞인 가운데 지나갔습니다. 민준은 유나가 자신의 눈뿐만 아니라 숫자와 과학에 대한 열정도 물려받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지우는 민준이 한 멍청한 농담에 옛날처럼 웃음이 터졌다. 그들이 약속 시간에 맞추어 병원에 갈 때가 되자 분위기가 미묘하게 바뀌었다. 더 이상 처음과 같은 날카로운 긴장감이 아닌 조심스러운 예상이 되었습니다. 병원으로 가는 차 안에서 유나는 진료가 끝난 후에 병원에 있는 나리 이모를 방문할 수 있을까요? 라고 물었습니다. 지우와 민주는 백미러로 서로를 쳐다보았다. 물론이죠. 그들은 한 목소리로 대답하며 스스로도 놀랐다. 민주는 운전하는 동안 단 이틀 만에 자신의 삶이 얼마나 엄청나게 바뀌었는지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다. 집중력이 뛰어나고 때로는 무감각했던 사업가가 가족과 책임의 진정한 의미를 이해하기 시작한 사람으로 대체되었습니다. 지우는 오랜 세월 쌓아온 벽이 무너지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쉽지 않을 거라는 걸 알고 있었다. 논의할 것이 많았고 용서할 것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뒷좌석에 앉아 새로운 치료 덕분에 미소, 짓고 숨쉬기도 수월해진 유나를 보며 그녀는 어쩌면 새로운 시작에 대한 희망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차는 서준 산토스 병원 앞에 멈췄다. 그들이 떠나기 전 민주는 지우와 유나를 바라보며 눈에 결의의 빛을 담았습니다. 의사가 뭐라고 하든 그는 말했다. 우리는 함께합니다. 가족으로서요. 지우는 잠시 망설였다. 수년간의 상처가 다른 미래에 대한 약속에 맞서 싸웠다. 마침내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가족처럼요. 그녀는 반복해서 말했다. 그 말은 이상하게 들리지만 그녀의 입술에서 바로 튀어나왔다.
서준 산토스 박사의 사무실은 지우의 작은 아파트와 극명한 대조를 이루었다. 벽은 현대 미술로 장식되어 있었고 에어컨이 부드럽게 울려 실내를 시원하고 쾌적하게 유지해 주었습니다. 유나는 눈을 크게 뜨고 주위를 둘러보며 깊은 인상을 받았다. 유나 마르티네즈 리셉셔니스트에게 전화했습니다. 그 셋은 모두 약간 어색한 채로 일어섰는데 마치 가족으로서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아직 잘 모르는 듯했다. 민주는 본능적으로 지우의 등에 손을 얹어 그녀를 인도했지만 자신의 손길에 그녀가 굳어지는 것을 느끼자 재빨리 손을 거두었다. 산토스 박사는 친절한 미소를 지닌 중년 남성이었습니다. 그는 모든 사람에게 인사를 했고 그의 숙련된 눈으로 어른들 사이에 긴장된 분위기를 알아챘습니다. 그럼 유나, 그는 환자에게 초점을 맞추며 말을 시작했습니다. 천식에 대해 말해 보세요. 유나가 자신의 증상을 설명하는 동안 지우와 민주는 둘 다 딸의 말을 가로채서 대신 말하고 싶은 충동을 억누르며 지켜보았다. 유나는 나이에도 불구하고 놀라울 정도로 자신의 상태를 성숙하게 이해하고 있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흥미롭군요. 의사가 메모를 하면서 중얼거렸다. 폐기능 검사를 해볼까요? 그 다음 몇 분 동안은 일련의 테스트와 질문이 이어졌습니다. 유나의 건강 문제를 혼자서 처리하던 지우는 민준이 치료와 예후에 관해 의미 있는 질문을 하는 것을 보고 놀랐다. 산토스 박사가 마침내 말했다. 좋은 소식은 우리에게 선택권이 있다는 것입니다. 유나의 천식은 심각하지만 적절한 치료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 그는 새로운 약물, 호흡치료 및 생활 방식의 변화를 포함한 치료 계획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지우는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아픔을 느끼며 그 대가가 상당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비용은 걱정하지 마세요. 민주는 마치 그의 생각을 읽은 듯 부드럽게 말했다. 제가 처리할게요. 지우는 항의하고 싶었고 그녀의 자존심은 현실적인 필요성과 싸웠다. 하지만 유나의 희망에 찬 눈빛은 그녀로 하여금 자신의 반대를 삼키게 만들었다. 고맙습니다. 그녀는 중얼거렸고 그 말은 자신과 민준을 모두 놀라게 했다. 사무실을 나서는데 민준의 휴대전화가 울렸다. 사무실에서 투자자들과의 긴급 회의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가야 해요. 그는 주저하면서 말했다. 하지만 만약에 일정을 다시 조정할 수 있어요. 엄마다르삼 가라. 지우가 말했다. 유나와 나는 병원에 있는 나리를 방문할 거야. 민주는 안도감과 실망감이 동시에 느껴지는 표정을 지었다. 나중에 거기서 만날 수 있나요? 잠잠하던 유나가 마침내 입을 열었다. 약속해요? 그 간단한 질문에 무게가 뚜렷하게 느껴졌습니다. 민주는 무릎을 꿇고 딸과 눈높이를 맞췄다. 약속해, 유나. 내가 갈게. 민준이 고급차를 타고 떠나는 사이 지우와 유나는 택시를 타고 병원으로 갔다. 그 길에서 유나는 침묵을 깨고 말했다. 엄마, 아빠는 왜 일찍 나갔어요? 지우는 눈을 감고 적절한 말을 찾았다. 때때로 자기야, 사람들은 실수를 해. 큰 실수를 해. 네 아버지는 꿈과 야망이 있었어. 그리고 그때 그는 그 꿈과 가족을 조화시킬 수 없다고 느꼈어. 하지만 이제 그는 돌아왔어요. 유나의 목소리에는 희망과 조심스러움이 뒤섞여 있었다. 그래, 그가 돌아왔어. 지우가 딸의 머리카락을 쓰다듬으며 대답했다. 하지만 신뢰를 쌓는 데는 시간이 걸려. 일이 어떻게 전개되는지 보자, 알았지? 병원에서 그들은 나리가 깨어있고 그들을 만나고 싶어 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녀와 민준의 닮은 꼴은 눈부셨고 지우는 익숙한 미소를 보며 그리움을 느꼈다. 그러니까 너는 내 신비한 조카 딸이구나. 나리가 유나를 껴안으며 말했다. 당신의 아버지가 이 사실을 알고서도 당신에 대해 얘기하는 걸 멈추지 않았다는 걸 알고 있었나요? 지우는 그 상호작용을 지켜보며 그녀의 가슴 속에는 상충되는 감정이 솟구쳤다. 유나가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이 가족과 그토록 쉽게 어울리는 것을 보는 것은 괴로웠지만 동시에 그녀 딸의 미소는 전염성이 있었습니다. 이야기와 웃음 사이로 시간이 빠르게 흘러갔다. 나리는 민준과 어린 시절의 추억을 공유했고 지우가 다시 만난 남자와는 매우 다른 소년의 모습을 그려냈다. 간호사가 면회 시간이 끝났다고 알리려고 왔을 때 지우는 민준이 나타나지 않은 것을 알아챘다.
유나의 얼굴에는 실망감이 뚜렷했다. 그는 아마 일에 갇혔을 거예요. 나리는 변명하려고 했지만 이미 피해는 났다. 병원을 나서면서 지우는 분노를 억누르려고 애썼다. 민주는 다시 한번 가족보다 일을 선택했습니다. 결코 변하지 않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정문에 다다르자 민준이 헐떡이며 넥타이를 풀고 그들을 향해 달려오는 것이 보였다. 미안해요. 그는 헐떡이며 말했다. 회의가 중간에 나왔어요. 최대한 빨리 왔어요. 유나는 잠시 망설인 후 달려가 그를 껴안았다. 왔구나. 지우는 그 광경을 지켜보며 감정이 뒤섞였다. 사실 민주는 중요한 회의를 마치고 그곳에 왔습니다. 작은 발걸음이었지만 중요한 발걸음이었습니다. 저녁 같이 먹을래? 민준이 지우를 바라보며 희망에 찬 눈빛으로 제안했다. 그녀는 망설였다. 수년간의 상처가 새로운 시작의 가능성과 싸우고 있었다. 마침내 그녀는 한숨을 쉬며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요. 하지만 고급 레스토랑은 안 돼요. 근처에 유나가 좋아하는 간단한 식당이 있어요. 두 사람이 함께 걷는 동안 지우는 며칠 만에 인생이 어떻게 바뀔 수 있는지 생각했다. 그녀가 오랜 세월 쌓아온 벽은 벽돌 하나하나씩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쉽지 않을 거라는 걸 알고 있었다. 논의할 것이 많았고 용서할 것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민준과 유나가 함께 웃고 있는 모습을 보며 지우는 어쩌면 아마도 두 사람의 삶에 새로운 장이 열릴 희망이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지우가 선택한 식당은 가족이 운영하는 작은 식당으로 낡은 나무 테이블과 집에서 만든 음식의 편안한 향이 특징이었다. 고급스러운 장소에서의 비즈니스 만찬에 익숙한 민주는 잠시 어색함을 느꼈지만 곧 아늑한 환경에 적응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지우 씨. 중년 여성 주인이 쾌활하게 인사했다. 이 잘생긴 청년은 누구죠? 지우는 살짝 얼굴을 붉혔다. 안녕하세요, 미진 씨. 저는 민준, 유나의 아빠입니다. 도나 미진의 눈빛은 몇 초 만에 놀라움에서 이해로 바뀌었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그럼 환영합니다. 평소처럼요. 그들이 자리를 잡자 유나는 나리 이모를 방문한 이야기를 들으며 흥분한 어조로 그들에게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민주는 주에 깊게 듣고 질문을 하며 딸의 농담에 웃었습니다. 지우는 모순된 감정이 뒤섞인 마음으로 그 상호작용을 지켜보았다. 그럼요. 민준이 주문한 후 말을 시작했다. 식당은 어때요? 최근에 프로모션이 있었다고 들었어요. 지우는 그에게 날카로운 시선을 보냈다. 그렇습니다. 민준 씨의 의도는 이해하지만 제 공로로 얻지 못한 은혜는 받을 수 없습니다. 민준은 진심으로 놀란 듯 보였다. 지우, 너는 누구보다 이 승진을 받을 자격이 있어. 방금 사장님께 네가 얼마나 유능한지 말씀드렸어. 사장님이 결정한 거야. 유나는 공기 중에 긴장감을 느끼며 한 사람씩 시선을 옮겼다. 엄마, 그녀가 끼어들며 말했다. 엄마는 언젠가 관리자가 되고 싶다고 항상 말씀하셨어요. 좋은 소식이 아니겠어요? 지우는 한숨을 쉬며 표정이 부드러워졌다. 그렇죠, 자기야. 그냥 일이 가끔 복잡하거든요. 복잡한 문제가 있어서요. 민준이 말했다. 그의 어조는 점점 더 진지해졌다. 두 분에게 꼭 말씀드릴 게 있어요. 지우의 심장이 쿵쾅거렸다. 그녀는 그 어조를 알고 있었다. 그것은 그가 몇 년 전 중요한 소식을 전하려고 할 때 사용했던 어조와 같았다. 민주는 회사 매각을 고민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진 침묵은 다른 테이블에서 식기를 다루는 소리에 의해서만 깨졌다. 지우는 믿을 수 없다는 듯이 그를 쳐다보았다. 하지만 왜요? 그녀는 마침내 물어볼 수 있었습니다. 민주는 유나를 바라보더니 다시 지우를 바라보았다. 지난 15년 동안 잘못된 것을 쫓아다녔다는 걸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돈, 권력, 지위, 공유할 사람이 없다면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유나는 나이에 비해 놀라울 정도로 성숙해져서 아버지 그 다음에는 뭘 하실 건가요? 라고 물었다. 유나의 입에서 자연스럽게 나온 아빠라는 단어에 민준의 가슴이 쿵쾅거렸다. 몇 가지 아이디어가 있어요. 호흡기 문제가 있는 어린이를 돕는 재단을 만들거나 천식 연구에 투자하는 게 어떨까요? 지우가 그의 말을 가로채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민준아, 너는 이렇게 할 필요 없어. 그냥 모든 걸 포기할 필요 없어. 나는 아무것도 포기하지 않을 거야, 지우. 그는 부드럽게 대답했다.
저는 훨씬 더 가치 있는 것을 얻고 있어요. 저녁 식사는 가벼운 대화와 깊은 성찰의 시간이 섞인 가운데 계속되었습니다. 유나는 천문학자가 되는 꿈을 공유했고 지우는 간호학교로 돌아가고 싶은 계획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디저트가 도착했을 때 유나가 가장 좋아하는 밀크 푸딩, 민주는 또 다른 폭로를 했습니다. 저는 치료를 시작했어요. 그는 거의 수줍어하며 말했다. 다시 당신을 만난 뒤 저는 제 자신과 해결해야 할 것이 많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지우는 새로운 관점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그녀가 며칠 전에 다시 만난 오만한 남자는 더 사려 깊고 더 인간적인 사람에게 자리를 내주고 있었습니다. 좋아요, 민준 씨. 그녀는 진심으로 대답했다. 우리 모두는 내면의 갈등을 겪습니다. 늦은 저녁 그들이 떠날 준비를 할 때 유나는 하품을 했는데 하루의 피로가 마침내 드러났다. 내가 태워다 줄게요. 민준이 제안했다. 지우는 잠시 망설였지만 유나의 희망찬 표정을 보고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차 안에서 유나가 뒷좌석에서 거의 잠이 드는 사이 민준과 지우는 낮은 목소리로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는 말을 시작했다. 과거를 지울 수 없다는 건 알아. 하지만 내가 네 삶의 일부가 되는데 헌신한다는 걸 알아줬으면 좋겠어. 허락해 주신다면. 그녀는 잠시 그를 지켜보며 그에게서 수년 전 자신이 사랑했던 청년의 흔적을 보았고 동시에 시간과 경험이 가져온 성숙함도 느껴졌다.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요, 민준이. 그녀가 대답했다. 우리는 갈 길이 멀다. 지우의 아파트에 도착한 민준은 완전히 잠이 든 유나를 안고 도와주었다. 그는 딸을 침대에 눕히고 잠시 그 자리에 서서 딸의 고요한 얼굴을 관찰했습니다. 그녀는 정말 대단해. 그는 속삭였다. 너 정말 잘했어, 지우야. 지우는 눈에 눈물이 고이는 것을 느꼈다. 고맙습니다. 그녀는 간단하게 대답했다. 아파트 문 앞에서 민준은 작별 인사를 하기 전 망설였다. 지우, 나 고맙다고 말하고 싶었어. 이 기회를 준 것에 내가 그럴 자격이 없다는 건 알지만 그녀는 그의 말을 부드럽게 가로채었다. 안녕하세요, 민준. 곧 뵙겠습니다. 지우는 떠나가면서 문을 닫고 잠시 문에 기대섰다. 미래는 여전히 불확실했고 극복해야 할 도전과 어려운 대화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랜만에 그녀는 희망의 불꽃을 느꼈습니다. 유나의 방에서 그녀의 부드러운 호흡 소리가 들려왔다. 새로운 치료 덕분에 이제는 더 쉬워졌다. 지우는 딸이 숨쉬는 법을 배우듯이 자신도 다시 마음을 여는 법을 배울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미소를 지었다. 그 후 몇 주 동안 지우와 유나는 새로운 일상을 시작했습니다. 민준의 방문은 한때 간헐적이고 긴장감이 넘쳤지만 점점 더 빈번해지고 편안해졌습니다. 그는 중요한 순간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의 작은 일에도 항상 존재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유나가 천문학 수업을 듣는 사이 지우는 오랫동안 미뤄왔던 작업을 시작하기로 결심했다. 방 구석에 있는 먼지 쌓인 옷장을 정리하는 작업이었다. 바로 그곳, 추억이 담긴 상자와 잊혀진 물건들 사이에서 그녀는 잠시 심장이 멎을 듯한 무언가를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편지와 사진으로 가득 찬 오래된 신발 상자였습니다. 두 사람이 사귀기 시작하던 시절, 출장길에 잠시 떨어져 있던 동안 민준이 그녀에게 쓴 편지, 행복한 순간, 공유한 꿈, 속삭이는 약속을 담은 사진입니다. 지우는 기억에 잠겨 바닥에 앉아 있었는데 그때 초인종이 울렸다. 약속한 외출을 위해 유나를 데리러 일찍 도착한 민준이었습니다. 미안, 예고 없이 들어왔어. 문희. 그는 지우가 사진과 편지에 둘러싸여 바닥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말을 멈췄다. 오래 잠시 동안 그들은 아무 말도 없이 서 있었고 과거의 무게가 그들 사이에 맴돌았습니다. 그날이 기억나요. 마침내 민준이 입을 열며 두 사람이 호수 앞에서 웃고 있는 사진을 가리켰다. 그때 우리는 남은 인생을 함께 보내기로 결심했어요. 지우는 눈물이 맺히는 것을 느꼈다. 그리고 당신은 떠났어요. 민준은 그녀 옆에 앉아서 존중하는 거리를 유지하려고 주의했다. 나는 바보였어, 지우. 나는 성공과 돈이 사랑과 가족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어. 내가 얼마나 틀렸는지 깨닫는데 15년이 걸렸어. 왜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녀가 속삭임에 가까운 목소리로 물었다. 왜 우리를 찾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민주는 깊이 한숨을 쉬었다. 부끄러움, 두려움. 내가 망쳤다고 생각했고 당신이 나를 미워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더 힘들어졌어요. 그래서 일에 파묻혀서 직업적 성공으로 공허함을 채우려고 노력했어요. 지우는 그를 바라보며 처음으로 그의 눈에서 진정한 고통과 후회를 보았다. 난 당신을 기다렸어요. 알죠? 몇 달 동안 나는 창밖을 내다보며 당신의 차가 도착하는 것을 기다렸어요. 미안해요. 민준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돌아갈 수 있다면, 하지만 우리는 할 수 없어요. 지우가 그의 말을 부드럽게 가로채며 말했다. 무슨 일이 일어났어? 문제는 이제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 그때 지우의 전화가 울렸다. 그 식당은 중요한 행사가 진행 중이어서 긴급 상황이었습니다. 가야겠어요. 그녀는 급히 일어나면서 말했다. 유나는 30분 후에 수업에서 돌아올 거야. 너는 그녀와 함께 지내요? 물론이죠. 민준이 덧붙였다. 괜찮아요. 지우는 잠시 망설이다가 두 사람을 모두 놀라게 하는 짓을 했다. 몸을 기울여 민준의 뺨에 부드럽게 키스한 것이다. 그녀는 고맙습니다. 라고 중얼거리고는 재빨리 떠났다. 민준은 거기 서서 두 사람이 키스한 자리를 만지며 희망과 그리움이 뒤섞인 감정을 느꼈다. 그는 흩어진 사진을 보면서 조심스럽게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각 이미지는 그들이 잃어버린 것이 무엇이고 아마도 재건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유나가 도착했을 때 그녀는 소파에 앉아서 사진 앨범을 넘기고 있는 아버지를 보았습니다. 아빠? 이게 뭐야? 민주는 미소를 지으며 그녀가 앉을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했다. 얘야, 그게 내 엄마와 내가 만나 사랑에 빠진 이야기야. 유나의 눈은 호기심으로 번쩍였다. 모든 걸 말해. 그리하여 민주는 중단되었던 사랑 이야기를 들려주기 시작했고 어쩌면 이제 새로운 장을 열 기회가 생겼을지도 모른다. 그 사이 식당에서 지우는 행사의 위기에 대처하고 있었으나 그녀의 마음은 다른 데 있었다. 사진을 통해 깨어난 기억과 민준과의 대화는 그녀에게 과거와 미래를 되돌아보게 했습니다. 그녀는 아픔과 상처에도 불구하고 그들 사이에 여전히 연결의 실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시간과 상황에 의해 약해졌지만 여전히 저항하는 얇은 실 그가 마침내 식당에서 상황을 해결하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는 이미 밤이었다. 그가 문을 열자 민준과 유나는 소파에서 잠이 들었고 무릎 위에 사진 앨범을 펼친 채로 있었다. 지우는 잠시 멈춰서 그 광경을 바라보았다. 그녀가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모습이었다. 그녀의 딸과 아버지가 함께 있는 모습, 마치 15년간 헤어져 있었던 시간이 전혀 없었던 것처럼 그녀는 조심스럽게 그 둘을 담요로 덮었다. 그녀가 그러는 동안 앨범에서 사진 한 장이 떨어졌습니다. 그것은 그녀와 민준이가 젊고 사랑에 빠진 모습이 담긴 사진이었고 마치 주변 세상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서로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지우는 사진을 집어들고 손가락으로 웃는 얼굴의 윤곽을 따라갔다. 15년이 흘렀지만 그 사진 속의 표정은 여전히 거기에 있을까? 상처와 후회의 층 아래에 묻혀 있을까? 그녀는 한숨을 쉬며 사진을 다시 앨범에 넣었다. 미래는 불확실했지만 오랜만에 지우는 자신이 신중하게 구성한 일상을 넘어서는 가능성을 상상해 보았습니다. 그녀는 소파 옆 안락 의자에 앉아 민준과 유나가 평화롭게 잠든 모습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치유와 화해의 여정이 길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쩌면 아마도 시도해 볼 만한 가치가 있을지도 몰라요. 가을이 찾아와 도시의 거리가 붉은색과 금색으로 물들었습니다. 지우, 유나, 민준에게 지난 몇 달은 감정의 롤러코스터와도 같았습니다. 기복이 심했지만 새로운 가족의 균형을 향해 꾸준히 진전이 있었습니다. 민준이 유나를 데리러 주간 외출을 하러 온 것은 화창한 토요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그의 표정은 달랐다. 긴장감과 결의가 뒤섞인 표정이었다. 지우, 유나가 준비를 마치자 그는 말했다. 두 분과 상의하고 싶은 게 있어. 오늘 밤 시간 좀 있니? 지우는 잠시 그를 살펴보며 그의 눈에 깃든 진지함을 알아챘다. 물론이지 민준아, 다 괜찮아? 그렇습니다. 그는 재빨리 확신했다. 사실 괜찮을 것 이상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날 밤
유나와 민준이 외출해서 돌아온 뒤 세 사람은 지우의 아파트에 있는 작은 거실에 모였다. 유나는 공기 중에 기대감이 감도는 것을 느끼고 조용히 앉아 호기심 어린 눈으로 부모님을 번갈아 가며 살펴보았다. 민준은 목을 가다듬으며 눈에 띄게 긴장했다. 글쎄요, 여러분께 전해드릴 소식이 있어요. 그는 재킷 안주머니에서 몇 장의 종이를 꺼냈다. 첫째, 어제 회사 매각이 확정됐습니다. 지우는 놀라서 숨을 헐떡였다. 민준이 몇 달 전부터 자신의 계획을 언급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그가 그것을 실행할 것이라고는 전혀 믿지 않았다. 그리고 판매 수익금으로 그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저는 재단을 설립했습니다. 어린이의 호흡기 질환 연구 및 치료에 전념하는 재단입니다. 유나의 눈이 커졌다. 제 천식은 어때요? 민준은 딸에게 애정 어린 미소를 지었다. 당신의 천식과 똑같아요. 허니. 그리고 알아요? 당신과 당신의 엄마가 그 일부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물론 원한다면요. 지우는 심장이 쿵쾅거리는 것을 느꼈다. 민준, 그거 대단해. 하지만 이해가 안 가. 왜? 네가 쌓아온 모든 걸 포기하는 거야? 그는 감정이 가득한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제가 정말로 만들고 싶은 것은 가족이라는 걸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가족입니다. 의미심장한 침묵의 순간이 있었다. 두 어른을 놀라게 한 것은 유나였다. 먼저 입을 연 사람은 다음과 같았다. 이게 너희들이 다시 사귀는 거라는 뜻이야. 지우와 민준은 서로 눈빛을 교환했고 두 사람 사이에는 조용한 대화가 오갔다. 유나 지우가 부드럽게 말을 시작했다. 어른들 사이의 일은 복잡해. 네 아빠와 나는 아직 정리해야 할 게 많고 이야기해야 할 게 많아. 하지만 민준이 끼어들며 말했다. 그것은 우리가 시도할 의향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잃은 것을 재건하고 새롭고 더 나은 것을 창조하기 위해서요. 지우는 눈에 눈물이 고이는 것을 느꼈다. 지난 몇 달 동안 그녀는 오래전에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던 민준의 모습을 보게 되었다. 몇 년 전 그녀가 사랑에 빠진 배려심 많고 헌신적이며 열정적인 남자 말이다. 한 가지 더 있어요. 민준이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이제 속삭임에 가까웠다. 그는 지우 앞에 무릎을 꿇고 주머니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다. 지우, 내가 당신의 용서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다는 걸 알아요. 내가 당신에게 고통과 괴로움을 안겨줬다는 걸 알아요. 하지만 기회를 준다면 남은 인생을 잃어버린 세월을 메우기 위해 노력할 거예요. 나랑 결혼해 줄래요? 그 뒤에 이어진 침묵은 귀가 터질 듯한 느낌이었다. 유나는 숨을 멈췄고 기대감으로 눈이 크게 떴다. 지우는 반지를 바라보았다. 15년 전 민준이에게 선물했던 반지였다. 민준이를 떠나면서 그녀는 마음 아픈 마음으로 그 반지를 돌려주었다. 지우는 떨리는 손으로 반지를 받아 손가락 사이에서 돌렸다. 너무 많은 추억, 너무 많은 감정. 민준아,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시작했습니다. 난 못해. 그의 얼굴은 실망으로 가득 찼다. 저는 예라고 말할 수 없어요. 아직은요. 그녀가 마무리했다. 우리 앞에는 긴 길이 있습니다. 재건할 신뢰, 치유할 상처. 하지만 그녀는 그의 손을 잡았다. 저는 시도할 의향이 있습니다. 우리가 재건하고 있는 이 가족에게 기회를 주기 위해서요. 민준의 얼굴에는 환한 미소가 떠올랐다. 기쁨을 참을 수 없었던 유나는 소파에서 뛰어내려 두 사람을 꼭 껴안았다. 그럼 이제 우리는 뭘 해야 하나요? 유나가 부모님 사이에서 흐릿하게 말했다. 지우는 눈물을 닦으며 웃었다. 자, 내 사랑 하루하루를 살아가자. 추억을 쌓고 상처를 치유하고 누가 알겠나 함께 새로운 미래를 창조해. 민준은 고개를 끄덕이고 지우를 바라보았다. 그는 하루하루씩이라고 반복했다. 그리고 매일 나는 두 분의 사랑을 받을 만한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그 후 몇 달 동안 지우, 민준, 윤에게는 큰 변화가 찾아왔다. 민준이 만든 재단이 형성되기 시작했고 지우는 간호 전문 지식을 기여했고 유나는 젊은 천식 환자의 독특한 관점을 제공했습니다. 어느 토요일 아침 세 사람은 도심에 있는 현대식 건물인 재단의 새로운 본부에서 만났습니다. 민준은 첫 번째 대규모 프로젝트에 대한 계획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호흡기 질환이 있는 어린이를 위한 여름 캠프였습니다. 아이디어는 전문 의료 인력이 대기하고 있는 가운데
이 아이들에게 안전하고 즐거운 캠핑 경험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민주는 열정이 엿보이는 듯 설명했습니다. 일부 활동을 디자인하는 데 도움을 준 유나는 흥분해서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별을 바라보는 밤을 보낼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많은 미래 천문학자들에게 영감을 줄 수 있을지 상상해보세요. 지우는 아버지와 딸이 아주 자연스럽게 교류하는 모습을 보며 미소를 지었다. 그녀는 이런 장면을 볼 수 있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지만 때로는 초현실적으로 느껴지는 순간도 있었습니다. 너는 어떻게 생각해, 지우? 민준이 물으며 그녀를 다시 현실로 데려왔다. 정말 놀랍다고 생각해요. 그녀는 진심으로 대답했다. 이것은 이 아이들과 그 가족들의 삶에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민주는 웃었지만 지우는 그의 눈에 걱정의 그림자가 드리워지는 것을 느꼈다. 괜찮아요? 유나가 몇 장의 전단지로 주의를 돌리는 동안 그녀는 조용히 물었다. 그렇죠, 그냥. 그는 망설였다. 가끔은 내가 충분히 하고 있는지 궁금해요. 잃어버린 시간을 정말 만회할 수 있을까요? 지우는 그의 팔에 위로의 손길을 얹었다. 민준아, 중요한 건 네가 지금 여기 있다는 거야. 유나뿐만 아니라 다른 많은 아이들에게도 변화를 만들어내고 있어. 그는 자신의 손으로 그녀의 손을 가렸는데 이는 그들 사이에서 점점 더 빈번해지는 친밀감을 나타내는 표시였다. 고맙구나, 주. 이 두 번째 기회에. 그 순간 유나가 태양계를 주제로 한 청소부 사냥이라는 흥미로운 아이디어를 가지고 돌아와서 방해를 받았습니다. 그날 오후 집으로 가는 길에 유나는 차 뒷좌석에서 잠이 들었습니다. 지우와 민주는 낮은 목소리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알다시피요. 지우가 말을 시작했다. 저는 학교로 돌아가는 것을 생각하고 있어요. 아마도 소아 간호학을 전공할 거예요. 민주는 그녀를 바라보며 놀라움과 기쁨을 표했다. 지우, 그거 정말 좋을 것 같아. 너는 그거에 대단할 거야. 문제는 시간이에요. 그녀는 한숨을 쉬며 말했다. 레스토랑에서 일하고 유나를 돌보는 일도 제가 도와드릴 수 있어요. 민준이 기꺼이 대답했다. 너가 학교에 있는 날에는 유나랑 같이 있을 수 있어. 그리고 식당은 글쎄, 네가 원하지 않으면 더 이상 그곳에서 일할 필요가 없어. 지우는 눈살을 찌푸렸다. 민준아, 우리는 이미 이 문제에 대해 이야기했어. 나는 너에게 재정적으로 의존하고 싶지 않아. 알아요. 그는 재빨리 대답했다. 공격적으로 말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저 여러분에게 선택권이 있다는 걸 알려드리고 싶었을 뿐이에요. 여러분도 꿈을 좇을 수 있다는 걸요. 그녀는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고맙습니다. 생각해 볼게요. 지우의 아파트에 도착한 민주는 아직 깊이 잠들어 있는 유나를 안고 도와주었다. 그녀를 잠자리에 눕힌 후 두 어른은 작은 발코니에 앉아 밝게 빛나는 도시를 바라보았습니다. 지우, 민준이 진지한 목소리로 말을 시작했다. 제가 묻고 싶은 게 있어요. 그녀는 그를 돌아보며 그의 눈에서 나타난 강렬함을 느꼈다. 저희는 아직도 관계를 재건 중이고 치유해야 할 부분이 많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라고 그는 덧붙였다. 하지만 같이 사는 걸 고려하겠어요, 가족으로서? 지우는 심장이 쿵쾅거리는 것을 느꼈다. 이는 그녀가 지금으로선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큰 진전이었습니다. 민주나 나는, 그녀는 적절한 단어를 찾느라 망설였다. 당신이 해준 모든 것에 감사하고 얼마나 열심히 노력했는지도 감사해. 하지만 아직 이르다. 우리는 윤에 대해 생각해야 해. 이게 그녀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민주는 이해한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녀는 그의 눈에서 실망을 볼 수 있었다. 안 된다고는 안 할게. 지우가 부드럽게 덧붙였다. 아직은 아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지금처럼 계속해 관계를 쌓고 유나의 부모가 되어요. 나머지는 자연스럽게 올 거예요. 운명이라면. 그는 미소 지으며 그녀의 손을 잡았다. 당신 말이 맞아요. 언제나 그렇죠. 저는 밀어붙이지 않을 거예요. 저는 그저 우리가 이 여정을 함께하게 되어서 행복할 뿐이에요. 결과가 어떻든요. 그들은 잠시 거기 서서 손을 잡고 도시를 바라보았습니다. 미래는 여전히 불확실했지만 가능성과 도전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랜만에 두 사람 모두 자신들이 올바른 길을 가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민준이 마침내 작별 인사를 하자마자 지우는 문을 닫고 문에 기대어 앉아 심호흡을 했다. 그의 제안이 그녀의 마음속에 울려 퍼졌다. 그녀의 일부는 이 새로운 기회에 뛰어들고
싶어서 예라고 말하고 싶었습니다. 또 다른 부분 즉 수년간의 투쟁과 실망으로 형성된 조심스러운 부분은 그녀에게 천천히 가라고 일깨워 주었습니다. 그녀는 딸이 평화롭게 잠든 모습을 바라보며 유나의 방으로 걸어갔다. 하루하루 그녀는 중얼거렸다. 하루하루씩. 겨울이 왔고 추위도 찾아왔지만 가족을 재건하는 데에는 새로운 어려움도 따랐습니다. 현재 15세인 유나는 청소년기의 한가운데에 있으며 자신의 한계에 도전하고 주변 세상에 대해 의문을 품고 있었습니다. 특히 추운 어느 밤 지우는 학교에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유나는 천식 때문에 괴롭힘을 당하는 반 친구를 변호하며 선생님과 격렬한 논쟁을 벌였습니다. 그녀는 3일간 정학을 당합니다. 교장이 그녀에게 알렸는데 그녀의 목소리에는 불만과 이해하려는 마지못한 마음이 뒤섞여 있었다. 지우는 한숨을 쉬며 관자놀이를 문지르며 말했다. 알겠습니다. 30분 후에 데리러 갈게요. 떠나기 전 그녀는 민준에게 전화를 걸었다. 안녕 지우, 무슨 문제 있어? 그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깃들어 있었다. 유나가 정지당했어. 나중에 집에서 만날 수 있어? 그녀와 진지하게 이야기해야 할 것 같아. 물론이죠. 제가 거기에 있을게요. 민준이 재빨리 대답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차 안은 뚜렷하게 고요했다. 유나는 창밖을 바라보며 얼굴에 반항과 후회가 뒤섞인 표정을 지었다.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말해 줄래? 지우가 부드럽게 물었다. 유나는 한숨을 쉬었다. 체육 선생님은 아라가 숨이 차다고 말했는데도 아에게 달리라고 강요했어요. 선생님은 그녀가 과잉 반응하고 있다고 말했고 천식이 게으름에 대한 변명이 될 수 없다고 말했어요. 지우는 자부심과 걱정이 뒤섞인 감정을 느꼈다. 당신의 좌절을 이해합니다, 얘야. 하지만 선생님에게 소리를 지르는 것보다 더 나은 대처, 방법이 있어. 알아요. 유나가 중얼거렸다. 하지만 가끔은 아무도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당신과 아빠도요. 그 말은 지우의 배를 후려치는 듯한 일격이었다. 집에 도착하니 민준이가 이미 아파트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뒤에 이어진 대화는 격렬했습니다. 유나는 수년간 억눌렸던 좌절감을 토로했습니다. 그것은 단지 자신의 상태에 대한 좌절만이 아니라 가정생활에서 일어난 변화에 대한 좌절이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은 떨어져 지내다가 다음 날에는 거의 같이 살게 되는 거야. 그녀가 소리쳤다. 저는요? 누가 제가 이 문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어봤나요? 민준과 지우는 죄책감에 찬 눈빛을 교환했다. 부부는 관계 회복에 서두르다 보니 딸의 복잡한 감정을 소홀히 했을 수도 있습니다. 유나 민준이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을 시작했습니다. 내 말이 맞아. 이 모든 것에 대해 너와 더 많이 이야기했어야 했어. 네가 어떻게 느끼는지 말해줄 수 있니? 그 소녀는 주저했다. 몇 년간 쌓였던 감정이 표면으로 드러났다. 저는 우리가 가족으로 함께 있어서 다행이에요. 하지만 저는 두렵기도 해요. 아빠가 다시 떠나시면 어떡해요? 모든 게 바뀌어서 엄마와 함께한 걸 잃게 된다면 어떡해요? 유나는 참으려고 노력하던 눈물을 마침내 흘리게 되었다. 지우는 그녀를 꼭 껴안았고 자신의 가슴이 약간 찢어지는 것을 느꼈다. 오, 내 사랑, 그녀는 속삭였다. 우리가 가진 것을 바꿀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당신 아버지가 여기 계신다는 것은 우리의 사랑을 더해줄 뿐 앗아가지 않습니다. 민준도 떨리는 목소리로 포옹에 동참했다. 유나, 약속할게. 다시는 떠나지 않을 거야. 너희 둘은 이제 내 삶이야. 내가 하는 모든 일, 내리는 모든 결정은 우리 가족을 염두에 두고 있어. 그들은 오랫동안 그렇게 서로를 껴안고 몇 년간 쌓인 감정을 자유롭게 풀어냈습니다. 두 사람이 마침내 헤어졌을 때 지우는 한 가지 아이디어를 떠올렸습니다. 우리가 함께 뭔가를 하는 건 어때요? 가족으로서 다시 연결되는 뭔가요? 어떤 식으로요? 유나는 눈물을 닦으며 물었다. 민준이 미소 지으며 어떤 생각이 떠올랐다. 할머니 농장에서 주말 보내는 건 어때? 우리가 어렸을 때 했던 것처럼. 지우야, 별을 보고 캠프파이어 옆에서 마시멜로를 만들 수도 있고. 유나의 얼굴이 밝아졌다. 망원경 가져갈 수 있나요? 그냥 물론이죠. 지우가 웃으며 대답했다. 그리고 우리는 아라를 초대할 수도 있어요. 그녀는 도시에서 벗어나 주말을 보내는 것을 좋아할 거라고 확신해요. 방 안의 분위기가 눈에 띄게 바뀌었습니다. 그들은 주말 계획을 세우면서 긴장감이 설렘으로 바뀌었습니다. 그 후
유나가 잠든 뒤 지우와 민주는 발코니에서 이야기를 나누었다. 우리가 몇 가지 실수를 했다고 생각해요. 지우가 인정했다. 민준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죠. 하지만 우리는 배우고 있어요. 함께요. 그는 잠시 주저하다가 이어 말했다. 지우야, 네가 우리가 같이 사는데 준비가 안 됐다는 건 알아. 그리고 오늘 이후로 네 조심스러움을 더 이해하게 됐어. 하지만 내가 너희 둘에게 헌신한다는 걸 알아줬으면 좋겠어. 영원히. 지우는 그의 눈을 들여다보며 그의 눈에서 진심을 보았다. 그녀는 천천히 몸을 기울여 그의 입술에 부드럽게 키스했습니다. 그것은 두 사람이 다시 만난 뒤 나눈 첫 키스였다. 하루하루씩 그녀가 속삭였다. 하지만 우리가 함께 이 여정을 하게 되어 기쁘네요. 도시가 그들 주변에서 잠들어 있는 동안 지우와 민주는 발코니에 남아서 주말뿐만 아니라 함께할 미래를 계획했다. 분명 도전으로 가득 찬 미래이겠지만 사랑과 이해심으로 가득 차고 더 나은 날들에 대한 약속도 있을 것입니다. 지우의 할머니 농장은 도시의 번잡함에서 벗어난 목가적인 휴양지였습니다. 무성한 정원과 작은 호수에 둘러싸인 나무집은 마치 시간이 멈춰 선 것 같았습니다. 민준의 차가 자갈길로 들어서자 유나의 눈은 기대감으로 빛났다. 와, 사진보다 더 예쁘네요. 주말에 초대했던 유나의 친구 아라가 외쳤습니다. 지우는 어린 시절의 추억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가며 미소 지었다. 어서 얘들아, 자리를 잡고 나서 그곳을 탐험하자. 주말은 꿈처럼 전개되었습니다. 낮 동안 그들은 부지를 탐험했고 민주는 소녀들에게 호수에서 낚시하는 법을 가르쳤고 지우는 할머니가 재배하던 다양한 약초를 보여주었습니다. 밤에는 캠프파이어 옆에 앉아 마시멜로를 구워 먹으며 이야기를 나누며 지우는 자신의 작은 가족을 바라보았습니다. 유나는 민준의 농담에 웃었고 아라는 그 어느 때보다 편안해 보였고 학교와 자신의 상태에 대한 걱정에서 자유로워 보였다. 그리고 민주는 글쎄 그는 지우를 너무나 많은 사랑과 감사의 눈빛으로 바라보았고 지우의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둘째 날 밤 소녀들이 잠든 후 지우와 민주는 발코니에 앉아 별이 빛나는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알다시피요. 민준이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을 시작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성공이란 가장 높은 사무실, 가장 비싼 차, 가장 많은 은행 잔고를 갖는 것을 의미한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그는 잠시 멈추더니 지우와 눈을 마주쳤다. 이제 저는 이것이 진정한 성공이라는 걸 압니다. 그것은 당신과 유나와 함께 여기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재단을 통해 사람들의 삶의 변화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것은 일을 올바르게 할 수 있는 두 번째 기회를 갖는 것입니다. 지우는 눈에 눈물이 고이는 것을 느꼈다. 민준아, 나는... 하지만 그녀가 계속 말하기 전에 집 안에서 들뜬 외침 소리가 들렸습니다. 유나와 아라는 잠옷을 입은 채로 발코니로 달려왔다. 엄마, 아빠, 꼭 봐야 해요. 유나는 하늘을 가리키며 소리쳤다. 모두가 고개를 들어 놀랐다. 유성구가 밤하늘을 가로질러 흐르며 지나간 자리에 빛나는 흔적을 남겼습니다. 페르스스 자리 유성우. 민준이 유나의 천문학 수업을 떠올리며 말했다. 오늘이 오늘 밤이라는 걸 완전히 잊어버렸어요. 유나는 이미 망원경을 설치하고 있었고 아라는 신나서 도와주고 있었습니다. 지우와 민주는 나란히 서서 소녀들과 천상의 광경을 지켜보았다. 소원을 말해 아라는 특히 밝은 유성을 가리키며 소리쳤다. 지우는 잠시 눈을 감았다. 그녀의 마음은 감정으로 가득 찼다. 그녀가 다시 눈을 떴을 때 민준이 그녀를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는 것이 보였다. 당신의 소원은 무엇이었나요? 그는 부드럽게 물었습니다. 지우는 미소를 지으며 행복의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그녀는 주변 풍경을 가리키며 간단히 그거요라고 대답했습니다. 그게 바로 그거죠. 민주는 그녀를 꼭 끌어안고 품에 안았다. 그곳 별이 빛나는 하늘 아래 유나와 아라의 웃음소리가 배경이 된 가운데 그들은 키스를 했습니다. 그것은 억제할 수 없는 열정의 키스가 아니라 약속의 키스, 새로운 시작의 키스, 시간과 역경을 견뎌낸 사랑의 키스였습니다. 이게 뭐야? 키스하잖아. 유나의 목소리가 그 순간을 깨고 모두를 웃게 만들었다. 지우는 살짝 몸을 빼냈지만
민준의 손과 계속 손을 얽어쥐고 있었다. 둘이서 이리 와요. 그녀가 불렀다. 네 사람은 별똥별이 가득한 하늘을 바라보며 모였습니다. 그 순간 지우는 모든 것이 맞춰졌다는 것을 느꼈다. 하늘의 별, 그들의 삶의 길, 그들의 심장의 고동. 알다시피요. 유나는 생각에 잠긴 듯 말했다. 사람들은 우리가 성간 물질로 만들어졌다고 말해요. 우리 몸의 모든 원자는 수십억 년 전에 폭발한 별에서 왔다고 말이에요. 민주는 자랑스럽게 웃었다. 맞아요, 자기야. 칼 세이건이 그렇게 말하곤 했어. 그래서 유나는 말을 이었다. 어떤 의미에서 우리는 항상 함께할 운명이었어요. 우리의 별이 다시 정렬되기만 하면 됐어요. 지우는 가슴이 사랑으로 넘치는 것을 느꼈다. 당신 말이 맞아요, 내 사랑.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일치했으니 아무것도 우리를 다시 갈라놓을 수 없을 거예요. 밤이 깊어지고 별들이 하늘에서 춤을 추는 동안 작은 가족은 모두 함께 있었습니다. 각자는 제 생각에 잠겨 있었지만 모두 보이지 않고 파괴할 수 없는 유대감으로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할머니 농장의 별이 빛나는 하늘 아래에서 지우는 마침내 두려움과 의심의 마지막 흔적을 놓아버렸습니다. 물론 미래는 불확실했지만 이제 그녀는 무슨 일이 일어나든 함께 맞서 나갈 것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마치 가족 같아요. 별자리에 있는 별들처럼 각자가 따로 있을 때보다 함께 있을 때 더 밝게 빛납니다. 도시로 돌아온 지우, 민준, 유나는 새로운 활력을 얻었습니다. 농장에서 보낸 주말은 단순한 휴양 이상의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인생의 전환점이었습니다. 그 후 몇 주가 지나자 미묘하지만 중요한 변화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지우는 민준과 유나의 격려에 힘입어 결국 소아간호학과 전문의 과정에 등록하기로 결심했다. 엄마, 정말 자랑스러워요. 유나는 소식을 전한 뒤 지우를 껴안으며 말했다. 당신은 최고의 소아과 간호사가 될 거예요. 이에 민준은 재단의 사업에 직접 뛰어들었다. 호흡기 질환을 앓고 있는 어린이를 위한 여름 캠프가 곧 현실이 될 예정이며 첫 시즌은 불과 몇 달 후에 시작될 예정입니다. 어느 날 오후 지우가 주방 테이블에 앉아 공부하고 있을 때 민준이 눈에 반짝임을 더하며 나타났다. 너희 둘에게 줄 깜짝 선물이 있어. 그는 흥분을 간신히 감추며 말했다. 교실에서 아라의 과학 프로젝트를 도와주던 유나는 호기심 어린 표정으로 고개를 들었다. 어떤 종류의 놀라움이요? 민준은 신비롭게 미소 지었다. 편안한 옷을 입으세요. 산책하러 가자. 당황한 지우와 유나는 민준을 따라 차로 향했다. 짧은 여행을 한 후 그들은 넓은 정원이 있는 2층짜리 집 앞에 멈췄습니다. 이게 뭐야? 지우가 당황해서 물었다. 민준은 대답하기 전에 심호흡을 했다. 그래, 글쎄, 우리의 새로운 집이 될 수도 있겠어. 물론 원한다면 말이지. 그 뒤에 이어진 침묵은 귀가 터질 듯한 소리였다. 유나는 가장 먼저 반응하여 기쁨의 함성을 지르며 정원을 탐험하러 달려갔다. 반면 지우는 움직이지 않고 얼굴에 여러 가지 감정이 뒤섞인 표정을 지었다. 민준아, 그는 그녀의 말을 부드럽게 가로채었다. 말하기 전에 알아두세요. 제가 당신을 압박하는 게 아니에요. 이 집은 우리만의 집이 될 수도 있고 내 집만 될 수도 있어요. 중요한 건 우리 모두를 위한 공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나가 저와 함께 지낼 때 그녀만의 방을 가질 수 있고 당신이 공부할 사무실이 있을 수 있어요. 지우는 눈에 눈물이 고이는 것을 느꼈다. 그 행동 뒤에 숨은 사려 기품과 배려가 그녀를 깊이 감동시켰습니다. 안을 볼 수 있나요? 그녀가 부드럽게 물었습니다. 집의 내부는 넓고 환영스러운 분위기였습니다. 1층에는 민준이 이미 지우를 위한 미니 서재로 바꿔놓은 방이 있었다. 위층에 있는 유나의 방에는 천문 관측에 완벽한 작은 발코니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봐. 민준이 말하며 지우를 집 뒤로 이끌었다. 그곳에는 약초를 심은 작은 정원이 심어져 있었습니다. 당신이 확장할 수 있고 간호 지식을 활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지우는 더 이상 눈물을 참을 수 없었다. 그는 민준을 꼭 껴안았고 그 몸짓에 담긴 모든 사랑과 헌신을 느꼈습니다. 완벽해요. 그녀가 속삭였다. 유나도 그들에게 합류하며 그녀의 눈은 기쁨으로 빛났다. 그럼 이동할까요? 지우는 민준을 바라보고 이어서 딸을 바라보았다. 그의 마음속에서는 이미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동합시다. 그 후 몇 달은 분주한 활동이었습니다. 이사와 지우의 공부, 민준의 재단일, 유나의 수업 등으로 가족은 새로운 리듬을 찾았습니다. 그 집은 곧 집이 되었습니다. 벽은 오래된 사진과 새로운 사진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유나의, 망원경은 발코니에서 가장 중요한 자리에 있었습니다. 지우의 허브 정원은 무성하게 자랐고 공기는 편안한 향기로 가득 찼습니다. 어느 날 밤 그들이 함께 저녁을 먹던 중 매일의 전통이 된 유나는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졸업 후에 무엇을 할지 결정했어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긴장감과 결의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의학을 공부하고 싶습니다. 소아폐의학을 전문으로 하고 싶습니다. 지우와 민주는 놀라움과 자랑스러움이 섞인 표정을 교환했다. 정말이에요, 얘야. 지우가 물었다. 어려운 길이죠. 유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죠. 당신이 공부하는 것을 보고 엄마 아빠가 재단에서 일하는 것을 보고 저는 제가 변화를 만들고 싶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저와 같은 아라와 같은 아이들을 돕고 싶습니다. 민주는 눈을 빛내며 미소 지었다. 우리 가족은 다른 사람을 돌보는 전통을 갖게 될 것 같아요. 그날 밤 지우는 민준의 새 침대에 누워서 지금까지 그들을 이곳으로 이끈 여정을 되돌아보았습니다. 과거의 고통, 불확실성, 두려움, 모든 것이 지금은 너무 멀어진 것 같았습니다. 무슨 생각을 하고 있니? 민준이 부드럽게 물으며 그녀의 생각에 잠긴 표정을 알아챘다. 지우는 미소를 지으며 그의 손가락과 자신의 손가락을 얽었다. 인생이란 얼마나 예측할 수 없는가. 때때로 우리는 길을 잃어야 다시 자신을 찾을 수 있는 법이다. 민주는 그녀를 더 가까이 끌어당기며 그녀의 이마에 키스했다. 알다시피 저는 항상 우리에게 끝나지 않은 이야기가 있다고 믿었어요. 언젠가 어떻게든 우리의 길이 다시 만날 거라고요. 이제 뭐야? 지우가 물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속삭임에 가까웠다. 이제 그는 대답했다. 우리는 새로운 장을 쓰고 있습니다. 함께요. 잠이 그들을 감싸자 지우는 몇 년 만에 평화를 느꼈다. 한때 너무나 불확실하고 두려웠던 미래는 이제 약속과 가능성으로 가득해 보였습니다. 민준이 곁에 있고 유나가 꽃을 피우는 가운데 지우는 무슨 운명이 닥쳐오든 함께 맞서 싸울 거라는 걸 알았습니다. 마치 가족 같아요. 언제나 그래야만 했습니다. 그 농장의 별이 빛나는 밤에 헤어졌던 가족이 다시 만난 지 5년이 흘렀습니다. 시간은 언제나 변화와 성장 그리고 새로운 모험을 가져왔습니다. 화창한 여름 오후 지우와 민준이네 집 정원은 사람들로 가득 찼다. 부드러운 바람에 다채로운 풍선이 춤추었고 공기는 웃음소리와 활기찬 대화로 가득 찼습니다. 그 모든 것의 중심에는 이제 20살이 된 유나가 옅은 파란색 드레스를 입고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는 손에 봉투를 들고 있었는데 그 봉투는 의대 합격 통지서였다. 그의 얼굴은 자랑스러움으로 빛났다. 미래의 유나 박사에게 건배. 민준이 잔을 들어올리며 선언했다. 손님들은 박수를 치며 건배했고 유나는 행복에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지우는 그 광경을 가슴 뭉클한 마음으로 지켜보았다. 그는 정원을 훑어보며 친숙한 얼굴과 새로운 얼굴을 주목했다. 유나의 가장 친한 친구인 아라는 거의 가족의 일원이 되었습니다. 그 옆에서는 완쾌된 나리가 도나혜진과 열띤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한 무리의 아이들이 잔디밭을 가로질러 뛰어다니며 웃고 놀았습니다. 그들은 최근 몇 년 동안 큰 성공을 거둔 재단의 여름 캠프에 참여했습니다. 한때 숨쉬기조차 힘들었던 아이들이 이제는 자유롭게 뛰어다니는 모습을 보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끊임없는 기쁨과 성취감의 원천이었습니다. 지우는 허리에 손이 닿는 것을 느끼고 돌아서서 민준의 사랑스러운 시선을 마주쳤다. 무슨 생각을 하고 있니? 그는 몇 년 전 그날 밤의 기억을 되살려 물었다. 그녀는 미소 지으며 그에게 기대 앉았다. 우리가 여기까지 온 이유, 인생의 모든 굴곡과 전환. 민주는 고개를 끄덕이며 기쁨으로 눈을 빛냈다. 가끔은 그날 밤 식당에서 와인을 쏟지 않았다면 무슨 일이 일어났을지 궁금해요. 지우는 살며시 웃었다. 운명의 작동 방식은 참 이상하죠? 그 순간 유나가 그들에게 다가갔는데 그녀의 얼굴은 갑자기 진지해졌다. 엄마, 아빠, 잠깐 통화할 수 있어요? 그들은 손님들의 호기심 어린 귀에서 벗어난
정원의 조용한 구석으로 그녀를 따라갔다. 인하나 무슨 일이야 자기야? 지우가 걱정스러운 듯이 물었다. 유나는 말하기 전에 심호흡을 했다. 저는 대학에 입학하기 전에 개비어를 갖기로 결심했어요. 민준과 지우는 놀란 눈빛을 교환했다. 하지만 왜요? 민준이 물었다. 너는 대학에 들어가기 위해 정말 열심히 노력했지. 알아요. 유나가 대답했다. 그리고 저는 여전히 의사가 되고 싶어요. 하지만 저는 먼저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어요. 아프리카의 건강 프로젝트에서 자원봉사를 하는 것을 생각해 왔어요. 농촌 진료소에서 일할 사람이 필요해요. 호흡기 질환 예방에 대해 가르쳐야 해요. 지우는 자부심과 불안이 뒤섞인 감정으로 가슴이 뭉클해지는 것을 느꼈다. 당신의 어린 딸아이가 세상 반대편으로 날아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반응한 사람은 민준이었다. 그는 유나를 꽉 껴안았고 그의 목소리는 감정에 젖어 있었다. 나의 스타 정말 자랑스러워. 지우도 눈물을 글썽이며 포옹에 동참했다. 유나 정말이에요? 유나는 결심한 듯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습니다. 당신이 가르쳐 주신 것처럼 변화를 만들고 싶습니다. 공부에 전념하기 전에 세상을 보고 다른 문화에서 배우고 싶습니다. 그 순간 용기 있고 자상한 딸을 바라보며 지우는 원이 완성되었다고 느꼈다. 한때 숨쉬는데 어려움을 겪었던 소녀가 이제 다른 사람들이 더 잘 숨쉴 수 있도록 도울 준비가 되었습니다. 파티는 계속 이어졌지만 지우와 민준, 윤에게는 시간이 멈춘 듯했다. 그 작은 가족 안에는 정말로 중요한 모든 것이 있었습니다. 그 후 마지막 손님이 떠나고 집안이 조용해졌을 때 그 셋은 현관에 앉아 별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습관은 그들이 결코 잃지 않았습니다. 알다시피요. 유나는 생각에 잠긴 듯 말했다. 어딘가에서 오늘 하늘에서 보이는 별들이 사실은 오래전에 죽었을 수도 있다는 글을 읽었어요. 그들의 빛이 지금 막 우리에게 도달하고 있어요. 민준이 미소 지었다. 그렇죠. 삶에 대한 아름다운 은유죠.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가끔 우리가 심은 좋은 것들이 열매를 맺는데 시간이 걸리기도 해요. 지우는 민준과 유나의 손을 잡았다. 우리 가족처럼요. 시간이 걸렸고 어려움에 직면했지만 우리는 여기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더 강하고 당열했습니다. 유나는 부모님을 바라보았는데 그녀의 눈은 사랑과 감사로 빛났다. 고맙습니다. 모든 것에 대해 제 모범이 되어주시고 영감을 주셔서. 이제 눈물이 마구 흘러내렸는데 그것은 기쁨의 눈물이자 성취의 눈물이었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지우는 그들이 여기까지 온 여정을 되돌아보았다. 모든 것이 다시 시작된 레스토랑에서부터 화해의 어려움을 거쳐 이 성취의 순간까지 모든 걸음, 모든 장애물, 모든 의심의 순간이 그만한 가치가 있었습니다. 새로운 모험과 도전으로 가득 찬 미래가 그들 앞에 열렸습니다. 유나는 곧 아프리카로 여행을 떠날 것입니다. 지우는 전공을 졸업할 예정이었다. 민준은 재단의 영향력을 계속 확대해 나갔다. 하지만 그날 밤 별이 빛나는 하늘 아래서 그들은 인생이 그들을 어디로 데려가든 항상 서로를 만날 수 있을 거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들은 하늘의 별처럼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영원히 빛나는 사랑을 늘 간직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마음은 가득 차고 눈은 미래를 바라보며 한때 헤어졌던 가족은 그 어느 때보다 더욱 단결하여 이야기의 다음 장을 쓸 준비가 되었습니다. 함께 아침 햇살이 김연아 박사 사무실 커튼을 통해 비치며 웃는 아이들의 다채로운 그림으로 장식된 벽을 비췄다. 그 가든 파티 이후 10년이 지났고 김씨 가족의 삶은 예상치 못한 전환을 맞았습니다. 현재 30세인 유나는 목에 걸린 청진기를 조정하고 앞에 앉아있는 작은 환자에게 미소를 지었다. 그래서 미구엘, 오늘은 기분이 어때요? 그녀가 물었는데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럽고 위안이 되었다. 산소 마스크에도 불구하고 눈이 밝은 8살짜리 아이는 흥분해서 훨씬 나아졌어요. 유나 박사님, 어제는 숨이 차지 않고 공원에서 놀 수 있었어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유나는 환자의 호전을 볼 때마다 늘 따라다니던 만족감의 물결을 느끼며 미소 지었다. 그녀는 미구엘을 진찰하고 그의 처우를 조정한 뒤 그를 대기실로 안내했는데 지우가 그곳에 기다리고 있었다. 할머니, 미구엘이 소리치며 지우를 껴안으러 달려갔다.
유나는 그 광경을 가슴 뭉클한 마음으로 지켜보았다. 그의 어머니는 이제 관자놀이 부분이 회색이 되었지만 여전히 밝은 빛을 띠고 손자를 사랑스럽게 껴안았습니다. 그는 어때요? 지우가 물으며 은퇴한 후에도 그녀를 떠나지 않았던 간호사 모드로 돌아갔다. 매일 더 좋아지고 있어요. 유나는 자랑스럽게 대답했다. 새로운 치료법은 놀라운 효과를 보이고 있어요. 두 사람이 함께 병원 밖으로 걸어 나오는 동안 유나는 자신을 이곳으로 이끈 길을 되돌아보았습니다. 아프리카에서 보낸 개비어는 3년간의 집중적이고 보람 있는 작업으로 이어졌습니다. 그곳에서 그녀는 수많은 아이들을 도왔을 뿐만 아니라 나중에 그녀의 남편이자 미구엘의 아버지가 되는 스페인 의사 후안을 만났습니다. 인생은 재밌는 방식으로 전개됩니다. 천식으로 어려움을 겪으며 자란 유나는 이제 우리나라에서 가장 존경받는 소아폐의학자 중 한 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아들 미구엘은 그녀가 어렸을 때 겪었던 것과 똑같은 상태로 태어났습니다. 아빠가 전화하셨어요. 지우가 유나의 생각을 가로채며 말했다. 그는 오늘 저녁 식사에 만나고 싶어 해요. 그는 깜짝 선물이 있다고 말했어요. 유나는 눈썹을 치켜 올리며 당혹감을 느꼈다. 놀랐지? 아빠가 요즘 그런 걸 잔뜩 썼잖아, 그렇지? 지우는 빙긋 웃으며 그녀의 눈에는 향수의 빛이 번쩍였다. 당신의 아버지는 항상 그랬어요. 예측할 수 없었지만 좋은 의미로요. 주차장에서 작별 인사를 나누는 동안 유나는 고마움이 솟구치는 것을 느낄 수밖에 없었다. 한때 분열되었던 그의 가족이 이제 그의 삶의 기반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앞으로 어떤 모험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지 궁금해했습니다. 민준이 가족의 저녁 식사 장소로 선택한 레스토랑은 우아하면서도 아늑했습니다. 유나는 후안과 미구엘과 함께 도착했고 그녀의 부모님은 이미 테이블에 앉아 있었습니다. 65세의 민준은 관자놀이가 완전히 회색이 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눈에는 카리스마 넘치는 빛이 있었습니다. 내 별! 민준이 소리치며 일어나 유나와 가족을 껴안았다. 지우는 미소를 지으며 손자를 애정, 어린 포옹으로 껴안았다. 인사와 부탁 말씀을 한 후 민준이 목청을 가다듬자 모든 사람의 주의를 끌었다. 글쎄요, 당신은 이 만남의 이유가 궁금할 겁니다. 그는 입술에 신비로운 미소를 띠며 말을 시작했습니다. 공유할 소식이 두 가지 있습니다. 유나와 지우는 호기심, 어린 눈빛을 교환했고 후안은 테이블 밑에서 아내의 손을 잡았다. 먼저 민준이 이어 말했다. 저는 20년간 재단 이사장직을 맡아온 것을 그만두기로 결정했습니다. 놀란 침묵이 테이블에 흘렀다. 호흡기 질환 연구 및 치료의 기반을 구축하는 것이 민준의 일생의 과업이 되었고 작은 프로젝트에서 시작하여 존경받는 국제기구로 성장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 유나가 말을 시작했다. 당신에게는 기초가 전부예요. 왜요? 민준은 미소를 지으며 지우의 손을 잡았다. 바통을 넘길 때가 되었으니까요. 그리고 그게 두 번째 뉴스로 이어집니다. 그는 극적으로 멈췄다. 유나, 우리는 당신이 재단의 회장을 맡아주기를 바랍니다. 유나는 입을 벌린 채 민준과 자랑스럽게 웃고 있는 지우를 바라보았다. 나? 하지만 이걸 어떻게 관리하고 내 병원을 운영할 수 있을까? 그래서 우리는 놀라운 지원팀을 구성했어요. 지우가 설명했다. 당신은 연구와 프로젝트를 지도하는 의료 책임자가 될 것입니다. 행정적인 측면은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가 처리할 것입니다. 후안은 유나의 손을 꽉 쥐어 격려했다. 허니, 정말 대단하네요. 당신은 항상 당신의 작업의 영향력을 확대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했잖아요. 유나는 눈에 눈물이 고이는 것을 느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얘라고 해. 미구엘이 소리치자 모두가 웃었다. 민준은 진지한 표정으로 몸을 앞으로 기울였다. 유나, 내 과거 실수를 만회하려는 시도로 시작된 것이 훨씬 더 큰 무언가로 바뀌었습니다. 이 재단은 전 세계 수천 명의 어린이를 도왔습니다. 그 유산을 이어갈 사람으로 당신보다 더 나은 사람을 생각할 수 없습니다. 지우는 부드럽게 덧붙였다. 게다가 자기야, 이게 네 연구에 얼마나 많은 문을 열어줄지 생각해봐. 미구엘 같은 아이들을 더 많이 도울 수 있을 거야. 유나는 흡입기를 상상의 로켓으로 바꿔가며 즐겁게 놀고 있는 아들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오랜 세월에 걸쳐 자신이 치료했던 모든 아이들과 자신이 도왔던 모든 가족들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영향력을 배가할 기회가 왔습니다. 좋아요. 마침내 그녀가 말했고 그녀의 얼굴에 미소가 퍼졌습니다. 수락하겠습니다. 테이블에서는 박수갈채와 포옹이 터져 나왔다. 가족이 축하하는 동안 유나는 그들을 여기까지 오게 한 여정을 되돌아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산된 가정에서 이제는 하나가 되어 공동의 목적을 이루었습니다. 나중에 저녁 식사가 끝나갈 무렵 민주는 건배를 위해 잔을 들어 올렸습니다. 그는 감정이 짙게 묻어난 목소리로 가족에게라고 말했다. 우리에게 교훈을 준 실수에, 우리를 하나로 묶은 사랑에, 그리고 우리가 함께 계속해서 만들어 나갈 미래에. 잔이 부딪히는 소리와 함께 유나는 감사함과 결의의 솟구침을 느꼈다. 그녀 가족의 유산은 단순히 호흡기 질환을 치료하는 데 그치지 않고 마음을 치유하고 유대감을 재건하고 언제나 세상에 희망을 불어넣는 데 있었습니다.